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익스프레스 관련된 함수 중에서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익스프레스 vi 함수 중에 하나는 신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자, 익스프레스 카테고리 아래에 가보시게 되면은 입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입력 카테고리 밑에 다양한 익스프레스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움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으로는 별도의 입력을 인가하지 않으셔도 이 익스프레스 vi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져오실 때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팝업이 되면서 다이얼로그 창에서 GUI 기반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입력 커넥터 펜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GUI 기반에서 관련된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신호 같은 경우는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 톱니파, 그 다음에 노이즈 신호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DC 성분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간단한데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존재하겠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여러가지 모드로 신호를 생성을 해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인파, 사각파, 톱니파, 삼각파, 그 다음에 DC 성분 이렇게 5가지 신호를 생성을 해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줄 텐데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그래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 제너레이트 시그널.vi라고 해서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입력을 입력받아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열거형 컨트롤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입력 컨트롤을 가지고 이 값이 사인파냐, 사각파냐, 톱니파냐, 삼각파냐, DC 성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각각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자, 함수를 통해서 신호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를 하나의 웨이브폼 속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데이터로 변경하신 다음에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웨이브폼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테스트할 vi를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테스트할 vi 이름을 만들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vi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서브 제너레이트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 vi 하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브 vi를 만들 텐데요. 서브 vi를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가져오시겠고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보셨다시피 자, 아이콘에 대해서는 자,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겠고요. 자, 그림은 선택을 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자, 서브 젠 SGL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그널의 약자죠. 그리고 입력으로는 열거형 입력 컨트롤을 받기 위해서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신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이템 편집으로 하셔가지고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은 5가지 아이템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인파, 그 다음 사각파, 톱니파, 삼각파, DC라고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을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넥터 패널, 자, 왼쪽 상단을 신호 선택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 구조를 이용할 거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그대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에라 클러스터는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 이 상태에서는 신호 선택 값에 따라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할 텐데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신호 선택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2가지 케이스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케이스가 5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사인파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자,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팔레트에서 익스프레스 카테고리 아래 입력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스 V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일단 가져오시겠고요. 자, 가져오시게 되면은 다이얼로그 창이 팝업이 되면서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신호 타입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선은 사인파를 선택을 하겠고요. 나머지 값들은 디폴트 값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기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아이콘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자, 이 신호라고 하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 하나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출력 부분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출력 부분에서 코드를 마저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형태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출력을 내보내주기 위해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프로그래밍에 가보면, 자,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신호 값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삽입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자, y값의 입력으로 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출력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름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완성이 아직 다 된 건 아니네요. 우선 사인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자, 시뮬레이션 함수를 하나 바깥쪽으로 하나 복사를 하겠고요. 자, 사각파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신호 타입을 사각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사각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톱니파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신호 타입을, 자, 톱니파로 하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삼각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신호 타입을 삼각파로 선택하시겠고요. 자, 복사를 해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DC죠. 그래서 신호 타입을 DC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버 VR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측 상단을, 자, 여기서는 보니까, 자, 라벨이 캡션으로 되어 있네요. 자, 저는 라벨로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사인파가 선택이 됐을 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사인파가 나오게 되겠고,
사각파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톱니파 같은 경우는 톱니 모양으로 나오겠고, 다음으로는 삼각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DC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 VR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자, 메인 VR을 마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R 같은 경우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관련된 서브 VR 하나 불러도록 하겠고요. 자, 포루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서 포루프를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자, 이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복사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배열에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열거형 타입이 자, 원소인 자, 1차원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원소를 제가 사인파, 그 다음에 사각파, 자, 톱니파, 그 다음에 삼각파, 그 다음에 DC 성분을 자,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포르프를 이용해서 이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포르프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이나 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 오토 인덱싱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르프 안에서는 인덱스를 자, 0에서부터 1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 오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관련된 정보의 출력 값을 자, 포르프의 출력으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그래프라고 라벨을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 인디케이터를 프론트 패널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웨이브폼 그래프에 지금 5가지 신호를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겠고요.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러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 자, 함수 팔레트도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서브 VI도 하나 자,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5가지 신호가 동시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자, 신호만 내가 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플롯 제로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플롯 1에 대해서 플롯 보이기를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자, 다음과 같이 자, 보게 하고 싶다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플롯 2를 추가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보이기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 사각파가 추가가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자, 톱니파가 추가가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삼각파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 DC 성분이 추가됩니다. 자, 플롯 5는 없으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5가지 신호를 보이도록 프론트 패널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익스프레스 함수들 중에서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신호, 즉 삼각파, 뭐 사인파, 사각파, 톱니파, DC 성분 아니면 노이즈 성분에 대한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